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삶의 구비구비를 넘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문학작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작품은 바로 러시아 문학의 거장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초기작, 그의 모든 철학적 씨앗이 잉태된 걸작,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진실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지 제 오랜 세월의 경험과 함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19세기 러시아의 한 귀퉁이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의 차가운 현실과 뜨거운 인간애가 교차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데뷔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겨우 25살의 젊은 작가가 이미 이토록 깊이 있는 인간, 시면의 고통과 희망을 그려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서간체 소설, 즉 편지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늙은 하급 관리 마카르 데부시킨과 젊은 여인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치 부녀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들의 삶은 가난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짓눌려 있습니다. 마카르의 허름한 하숙집방은 그의 초라한 삶을 대변하고, 바르바라 역시 불우한 과거와 현재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비록 누추하고 초라할지언정 그 속에는 삶의 고단함과 더불어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일상과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마카르 아저씨의 편지 속에는 자신의 가난과 무시당하는 현실에 대한 서글픔이 배어 있지만, 동시에 바르바라에게만큼은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쪼개 바르바라를 돕고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때로는 구두쇠 상사에게 받은 품위 없는 구두를 팔아서라도 그녀를 돕고 싶어 하죠.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쩌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여잡고 싶은 인간적인 따뜻함, 바로 그것일 겁니다. 마카르의 서툰 문장 속에는 세상의 냉대와 모멸감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 인간의 순수한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바르바라에게만큼은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바르바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마카르 아저씨의 선의를 감사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때로는 아저씨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비극적으로 여기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아저씨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험난한 세상을 견뎌냅니다. 그들의 편지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닿는 유일한 따뜻한 손길이자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내면 세계와 복잡한 심리,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 작품이 쓰여진 1840년대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당시 러시아는 농노제가 아직 남아있던 시대였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이런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카르 아저씨는 사회 시스템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평범한 소시민을 대표합니다. 그의 삶은 무능하고 나약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비극의 한 단면입니다. 당시의 러시아 사회는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그 변화는 대다수의 민중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뒤편에는 굶주림과 빈곤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한 삶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이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결국에는 인간성마저 위협하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마카르 아저씨는 쥐꼬리만 한 봉급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마치 구겨진 옷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불타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늪 속에서도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작은 새싹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 소설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가난이라는 물리적 결핍이 어떻게 심리적 결핍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심리적 결핍이 다시 어떻게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파괴하는지를 예리하게 통찰합니다. 마카르 아저씨가 바르바라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는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고 싶어하는 욕망과 동시에 그녀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애처로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는 자신이 작은 사람일지언정 바르바라에게만큼은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심리 묘사는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을 마치 날카로운 메스로 해부하듯 파헤치며 그 어떤 작가도 닿지 못했던 인간 심연의 가장 깊은 곳을 드러냅니다. 그의 묘사는 단순한 심리 분석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번민과 고뇌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 질문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카르 아저씨는 비록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지만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바르바라에게 선물을 사주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심지어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의 낡은 외투처럼 초라한 자신을 감추려 하면서도 내면의 존엄성은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허영심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존중하려는 고귀한 몸부림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의미 없지 않음을 최소한 바르바라에게는 소중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존엄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랑과 연대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마카르 아저씨와 바르바라는 서로에게 기대어 삶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서로에게 위안을 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킵니다. 특히 마카르 아저씨가 바르바라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교감이 인간을 얼마나 고양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계는 팍팍한 삶 속에서도 꽃 피울 수 있는 인간적인 따뜻함,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형태일지라도 그 어떤 종류의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하며 인간의 본성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비루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 또한 드러냅니다. 마카르 아저씨의 비참한 삶은 개인의 나약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는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암시합니다. 당시 러시아 사회는 소수의 귀족과 부자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며 진정한 인간적인 삶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사회적 폭력임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그의 이후 작품들에서 더욱 심화되어 러시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치는 거대한 서사를 이루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이후 작품 세계, 즉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대작들의 사상적 기반을 닦은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그의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연민,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고민의 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난과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인간의 정신과 도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은 이후 작품들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동안 돈 문제로 시달렸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빈곤과 채무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든 결과이기도 하죠. 그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실을 넘어서 돈이 없다는 것이 한 인간의 자존심과 관계, 그리고 영혼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죄악, 구원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복잡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비극적입니다. 바르바라는 결국 부유한 지주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마카르 아저씨는 홀로 남아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별의 편지에서 마카르 아저씨는 바르바라를 잃는 슬픔과 함께 자신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고통을 절절하게 토로합니다. 그의 편지는 비록 서툴고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는 한없이 순수한 영혼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찢겨진 옷자락처럼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편지 한 글자 한 글자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는 독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울리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잔혹한 현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바르바라의 선택은 개인의 의지보다는 가난이라는 거대한 운명에 굴복한 결과로 비춰집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이 아무리 강렬해도 때로는 압도적인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설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인간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줍니다. 마카르 아저씨의 마지막 편지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그가 바르바라를 통해 얻었던 삶의 의미를 끝까지 붙잡으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비록 패배로 끝났을지라도 한 인간의 영혼이 지켜내려 했던 마지막 자존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 결말은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사회의 냉혹함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서 피어나는 숭고한 인간애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연민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을 통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깊은 연민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쉽게 상처받으며 동시에 얼마나 강인하게 삶을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카르 아저씨와 바르바라처럼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가 아니며 인간적인 연대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물질적 풍요가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가난 속에서도 인간적인 품위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더 깊은 사유와 성찰로 이끌어줍니다. 그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빛나는 고귀한 정신의 단면을 포착해냈습니다.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사회 또한 여전히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마카르 아저씨와 바르바라가 보여주었던 순수한 사랑과 연대의 가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눈앞의 편리함과 이익만을 쫓으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난한 영혼에게 따뜻한 시선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이 차가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그들의 삶 속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고뇌와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영원한 고전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선의와 아름다움을 그리고 동시에 사회의 불합리함이 어떻게 개인을 유린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작품이 주는 깊은 울림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바르바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소설이 바로 그 빛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